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단독 방미하고 돌아온 날인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같은 데로 캐나다를 갔어요. 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끄는 K방산 특별사절단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독일하고 수주를 우리가 경합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회장도 동행했죠.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그런 걸 절충교육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 수준은 항상 그런 게 끼는데 캐나다가 발주하는 60조를 캐나다에 재투자해라.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을 거론했어요. 캐나다에서. 독일에도 마찬가지로 제안했고 독일은 폭스바겐이 응답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긍정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요구에. 네. 아니, 캐나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폭스바겐이 원래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 짓고 있었거든요. 한국도 자동차 산업에 강하니까 당신들도 관련 제안을 해달라 그런 요구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뒤 흔들어 놓은 국제 질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언론은 대통령 순방 뉴스를 대한뉴스 취급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네. 국제적 변수가 되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 순방도 그런 감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왜 잠수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의 자동차 얘기하는 걸까? 이번 건으로 우리가 캐나다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지위를 부여하게 될까? 할 얘기 많거든요. 그런데 도통 관심이 없어. 다른 데서 이걸 다루면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아무도 안 다뤄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발 더 들어가서 해설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여건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출국 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용철 방사청장을 비롯한 잠수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한화, HD 현대중공업을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권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이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방산협력, 방산사업 수주와 관련돼서 사우디나 UAE,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난번에 이미 대통령 특사로 잠깐 방문해서 신서를 전달했고 머지않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점은 단순하게 안보협력만 가지고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 그리고 제반의 여러 가지 민관협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인 제가 특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뭐 산업부 장관, 방사청장 지금 기자회견할 때 왼쪽에 서 있던 분이 방사청장이에요. 네. 카메라 이렇게 잘린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현대중공업 이런 분들은 원래 무기 사업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현대차가 포함됐단 말이죠. 네. 캐나다가 왜 자동차 공장을 요구하고 있느냐? 캐나다와 미국의 특수한 자동차 산업 분업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 이전의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하고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분업하다 있었어요. 네. 이게
1965년에 체결된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의 자동차 협정, 오토 협정에서 출발한 건데 미국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 이름이 바뀌었죠. 뭐더라? 스텔란티스. 네. 입에 안 붙어.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하고 미국에 각각 하나의 라인처럼 나눠서 공장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실린더는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네. 그걸 가져가서 캐나다에서 엔진으로 조립하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미국 공장에서 차량에 탑재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렇게 완성차 하나 만드는데 국경을 평균 7번,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서로 강점이 다르고 그리고 국경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여권이 없어도 됐습니다. 게다가 관세가 없어 나프타로. 그러니까 캐나다는 주로 소형 자동차, 뭐 미국에서는 엔진이나 대형 자동차 이런 식으로 분업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산된 미국 회사의 자동차는 다시 다 미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네. 그런 독특한 산업 구조를 지난 60년간 가지고 있었거든. 네. 두 나라 사이의 특수한 관계죠. 그런 때 트럼프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항상 유지되던 체계였는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캐나다가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원래 서로 필요해서 분업을 한 건데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미국에 51번째 주라면서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를 막 주지사로 모르고 네. 조롱하기 시작하죠. 영상 잠깐 봅시다.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And because I do like the O Canada, right?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keep it for the 51st state. I call him Governor Trudeau. I said, Governor Trudeau's doing a wonderful job. 자, 그 조롱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던 현재 마크 카니 총리가 당선이 됐을 정도로 캐나다 사람들이 열을 받았고 그래서 승리한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죠. 이 영상도 저희가 몇 번 틀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Our ol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relationship based on steadily increasing integration, is over. 그리고 트럼프는 캐나다 공장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팔지 말고 미국 자동차 공장들을 캐나다에 있는 네. 전부 미국으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들이 일제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하루아침에 텅텅 비는 천업의 공동화라고 하죠. 그런 공포에 캐나다가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그 총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달려갔거든요. 시진핑을 만난 것도 그래서예요. 예. 캐나다는 중국에 가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풀어주고 중국은 캐나다 농축산물 수입 받아주고 그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네. 다변화하고 재편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저 양반이 이제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트럼프가 막 행패를 부릴 때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무너지는 국제관계, 국제 질서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앞부분 잠깐 들어봅시다. For decades, countries like Canada prospered under what we calle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joined its institutions, we praised its principles, we benefited from its predictability. And because of that, we could pursue values-based foreign policies under its protection. We knew the story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was partially false. 자, 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비록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힘센 국가들은 예외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또 안전한 해상 항로
집단 안보 같은 안전장치를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거짓말을 우리는 못 본 척 해왔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못 본 척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국제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종말을 맞이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더 이상 그런 척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강대국이 여기서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이거 다 연설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미국인 거죠. 그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동맹이 다변할 것이고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그렇게 서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 유지되던 기존 국제 질서는 깨졌지만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동맹을 맺자. 그런 연설이었는데 서구 사회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연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내용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금 한국에게 잠수함 얼마나 싸게 만들어 줄래? 이게 아니고 네. 우리와 새로운 경제 동맹, 안보 동맹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그걸 G7 국가인 캐나다가 백인의 나라죠. 그 캐나다가 대한민국에 묻는 거예요. 앵글로색슨과 라틴의 나라가. 청와대는 그 말을 알아들은 거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낸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돈만 걸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업이. 만약 이 사업을 따낸다면 미들 파워 강대국은 아니지만 미들 파워로서 우리나라 위상은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그 뒤로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언론이 해설을 안 해줘서 부분 해설을 했습니다. 예. 강원식 비서실장 귀국하면 직접 모시고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 트럼프가 우리 자동차 관세를 네. 15% 원래 합의했는데 25%로 인상한다고 갑자기 또. 네. 아이 진짜. 그게 아마 캐나다 때문일 겁니다. 캐나다에 우리 자동차 회장이 갔잖아요. 네. 예, 현대자동차. 그것 때문에 저런 말을 할 것이다. 아마도. 핑계는 다른 걸 대겠죠. 무슨. 자, 그건 나중에 추가 해설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